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강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의 활용은 보편적으로 문장 형태의 문제를 보시고 식을 세우셔서 해를 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방정식의 그 활용의 문제풀이 해결 순서를 보시면 다 똑같은 멘트가 있어요. 똑같은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지수를 잘 설정하시고 방정식을 잘 세우셔서 해를 잘 구하고 답을 잘 써라. 이런 형태의 해결 순서로 다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팁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문장 해석에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이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1차 방정식, 우리가 배우는 1차 방정식은 유형이 무궁무진하고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제가 한 3차시에 걸쳐서 1차 방정식 활용의 그 유형별로 조금씩 끊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문제 해결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쌍이 있는 거죠. 한 쌍인데 두 개의 방정식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지수도 두 개, 방정식도 두 개로 세우셔야 되는데, 자, 미지수가 두 개, x, y를 정하는 게 처음인데, 자, 문장을 읽으셔서 두 개의 모르는 미지수를 하나는 x, 하나는 y로 놓으면 되기 때문에 미지수 x, y를 놓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방정식을 두 개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긴 문장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읽으셔갖고 식을 한 번에 세우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방정식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문장을 두 개로 쪼개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뭐다 하고 끝나 있거나 뭐뭐고라고 컴마를 찍고 있으면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장이다, 서로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각각 쪼개놓은 각각의 문장에서도 방정식을 세우시려면 좌변과 우변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좌변이냐 하면 은는 이가면서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또 특히 문제를 볼 때 주어 부분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좌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끊어서 좌변에 식을 세우시고 등호 쓰시고 나머지 문장을 우변에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정식에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고 세우시는 거는 많이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따라서 문장 문제를 식으로 세우실 때는 이렇게 끊어 식을 세우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일단 두 개를 세우시고 나면 그 또 방정식을 세우실 때 필요한 공식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공식들도 꼭 외우고 계시고, 그래서 공식에 의거한 방정식일 때는 공식에 의거해서 방정식을 세우신 후 해를 잘 구하신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 순서 막연한 얘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연립 방정식 중에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 검산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검산식을 이용한 식은 어떤 문장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문장을 보시면 금방 쉽게 식을 세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대로 써보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x 나누기 y는 5 나머지 3, 이런 표현 가능하시죠? x가 y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머지 3 이런 건 점점점 3이라는 건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식으로, 등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검산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x를 y로 나누면 몫이 5 나머지가 3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우리는 검산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y랑 5를 곱하고 나머지 3을 더한 게 x가 되는지 보는 걸 검산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x는 5y 더하기 3, x는 5y 더하기 3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 두 자리 자연수에서 어떤 형태의 문장들이 나오느냐 하면 각자리의 합이 9이고 각 자리의 합이 10이고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각자리의 합이란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인 x와 y, x 더하기 y 각자리의 합, 예를 들어 볼게요. 35라는 숫자가 있으면 각자리의 합이란 3 더하기 5를 의미하는 거니까 x 더하기 y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리의 합은 x 더하기 y.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의 처음수,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는 35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10의 자리가 x일 때 이 3이 아니라 30인 것을 알 수 있듯이 10의 자리가 x인 것은 10x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5가 되기 위해서 3 더하기 5에서 35를 만들어야 하니까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처음수는 10x 플러스 y라고 쓰셔야 하며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문장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바꾼 수는 이런 문장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바꾼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y 플러스 x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 문제는 요 세 가지의 표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 두 자리 자연수 각 자리의 합은 x 더하기 y 처음수는 10x 플러스 y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10y 플러스 x 이렇게 약간 공식화해서 기억하시고 표현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비율 문제예요. 비율은 몇 분의 몇 이런 거예요. 분수죠.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다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10%, 20% 같은 퍼센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비율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비율을 그냥 2분의 1 이런 거나 10% 이런 것만 식으로 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비율은 어떤 기준에 반드시 곱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 곱하냐? 뭐뭐의라고 붙은 단어, 뭐뭐의라고 붙은 것에 곱하기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의 5분의 1 그럼 5분의 1x 그러니까 5분의 1만 나오는 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x의 5분의 1, 5분의 1x, x의 10%, 100분의 10x 이렇게 비율은 뭐뭐의라고 하는 기준에다가 반드시 곱셈으로 곱해서 나타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예요. 도형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 두 가지만 제가 공식을 좀 적어놨는데요. 직사각형의 둘레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 아시죠? 공식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다. 요 공식 이해하셔서 그냥 문제 읽고 바로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다리꼴의 넓이 문제도 아주 많이 나와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한 다음에 그죠? 가로 열고 더하고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 공식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신 공식이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고 도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나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 후 뭐 x에 대해서 3년 후다 그러면 3x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쉬운 문제 같지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년 후면 지금 나이에다 3을 더해야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에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두 사람의 나이,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니까 x, y 두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뭐 3년 후에 한 사람 나이가 x 더하기 3이면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3년 후 나이는 x, y 더하기 3이 되지 한 사람만 3년을 먹고 나머지 사람은 현재 나이가 그대로인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현재 나이가 xy예요. 그 현재 나이에 똑같이 3년 후 그러면 똑같이 3을 더한다든지 5년 전 그럼 똑같이 5를 빼서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한 다음에 문장에서 읽고 이해하시는 대로 식을 세우시면 되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이가 XY이기 때문에 몇 년 전, 몇 년 후 이런 것들은 덧셈 뺄셈으로 나타내셔야 된다. 자, 이렇게 유형별로 오늘 배우신 내용은 좀 어렵지 않은 유형별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이런 유형들을 한 두어 번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